안녕하세요,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머리 다쳤을 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의사 표현을 원활하게 할 상황이 못 되는 나이, 아니면은 뭐 사진이나 이런 검사들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나이에서 머리에 손상이 왔을 때, 외상을 입었을 때 보통은 다 떨어지는 경우예요. 제일 많은 거는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아이들도 떨어질 수 있어요. 저희가 막 3개월 막 이런 아이들도 침대 위에 아기를 올려놓고 잠깐 뒤돌아서서 다른 일을 했는데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 하는 경우들 많아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혹시라도 눕혀놓고 내가 돌아서거나 잠깐 그 자리를 떠야 되는 경우라면은 반드시 턱이 있는 침대 같은 데 눕혀 놓으시고, 소파 위 이런 데는 정말 잘 떨어지기 쉽고요, 침대 위도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턱이 있는 침대 위에다 놓으시거나, 그럴 상황이 못 되시면은 차라리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 위에다 내려놓으시고 잠깐 눈을 돌리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끔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응급실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오셔서 아기를 병원 침대에 눕혀놓고도 또 돌아서 딴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옆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올리는 사이드 레일이라고 있긴 있는데, 그것도 아기들한테는 크거든요. 그 틈이. 글로도 떨어지려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떨어질 수 있는 곳에 아이를 놓고는 한눈을 파시면 안 돼요. 어쨌든 아이가 떨어졌다, 뭐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머리를 부딪힌 경우에 엄청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응급실에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사실은 검사를 빨리 해서 속 시원하게 괜찮다 안 괜찮다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때 저희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려면 CT를 보통 찍어야 되거든요. 엑스레이는 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머리 속까지 괜찮은지 확인하려면 CT를 찍게 되는데, 이 CT 때문에 문제가 항상 생길 수가 있어요. 이 CT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CT 자체. CT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기계이기 때문에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돼요. 보통 저희가 머리 CT를 찍는 경우에 가슴 엑스레이 찍는 거 한 100장 정도 분량의 방사선을 쏘여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찍다가 움직여서 두 번, 세 번 찍으면 2배, 3배로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아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진정을 시켜야 돼요. 달래서 진정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약이나 주사로 아이를 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CT를 찍을지 말지 저희가 고민을 하게 돼요. 일단 방사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이 방사선이 엑스레이의 100배, 200배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 같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방사선 양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찍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직접적인 해는 없다고 보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지만, 그래도 방사선은 어쨌든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방사선 노출을 저희가 더 걱정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어른보다 방사선의 감수성이 높고 아이들은 어른보다 살 날이 많아요. 그래서 70, 80 이런 어르신들은 사실은 CT를 찍어서 방사선이 축적이 돼서 그게 암을 유발하려면 몇십 년이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까지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아이들은 앞으로 살 날이 어른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사선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좀 줄이자 라는 게 요즘의 의학계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검사는 해도 된다 라는 게 또 한 가지 분위기고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사실은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는데 꼭 찍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럴 때는 좀 CT를 줄여보자 하는 게 저나 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엑스레이는 어떠냐? 엑스레이는 너무 양이 작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민할 거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방사선 양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하지만 CT는 어쨌든 양이 좀 많고 찍다 보면 여러 차례 촬영하면서 막 2배, 3배 노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안 찍고 싶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먹는 약으로 아니면 관장에서 약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주사로 진정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이런 진정을 시키는 약제들은 호흡을 억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을 시켜 놓은 아이들은 충분히 깰 때까지 깨는 거를 모니터를 해야 돼요. 모니터를 한다는 게 뭐 기계를 달아놓고 호흡이 계속 괜찮은지,
맥박수가 괜찮은지를 깰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는 걸 확인해야 되고, 찍는 동안에도 계속 그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이라도 이상하면은 뭐 깨우는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위험성이 높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진정도 안 할 수 있는 경우는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하지만 이것도 큰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경우는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꼭 필요한 경우인지를 알면,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좀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는 의식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정신을 완전히 잃었다든가 사고 난 상황을 기억을 못한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아이들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 경우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외상 후에 두세 번 이상 구토를 했다, 의식이 또렷하지 않다, 눈을 똑바로 못 뜬다, 팔다리를 똑바로 못 움직인다, 경련을 한다, 이런 경우는 다 고민 없이 그냥 CT를 찍어야 되는 경우예요. 이제 부딪힌 자리에 혹시라도 멍이 심하게 들었다든지 많이 부었다든지 하는 경우도 찍는 게 더 나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상처 없고 약간 부은 정도, 컨디션도 멀쩡해 보이고 의식장애도 하나도 없고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는, 뭐 부딪힌 자리 만지면 좀 아파는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평상시랑 크게 다르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내가 걱정이 돼서 이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다 하면 그냥 진정시켜서 CT 찍고 충분히 깨는 거 확인하고 돌아가시면 되고요. 나는 가급적이면 아무리 적은 양이지만 가급적 영향을 주는 방사선 촬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생각이면은, 지켜볼 만한 여지는 없는지 한번 진료를 보신 아이의 상태를 보신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럼 지켜볼 여지가 있겠다 하면은 보통 한 적어도 3, 4일, 이거는 CT를 찍어서 괜찮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연성 출혈이라는 게 있어서 처음 찍은 사진에 괜찮았는데 나중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 CT가 괜찮았더라도 며칠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이상소견이라 하는 게 뭐 경련을 한다든지 뭐 한쪽 팔다리를 잘 안 쓴다든지 의식이 또렷지 않다든지 지속적으로 이유 없이 계속 보챈다든지 계속 토한다든지, 또 하나 좀 놓치기 쉬운 거는 이상하게 잠을 많이 잔다, 이것도 지연성 출혈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CT를 찍었든 안 찍었든 뭐 짧게는 3, 4일, 길게 본다면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봐서 이런 증상이 없다 하면은 이제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증상이 생기면 안 찍었다면 바로 CT를 찍어야 되고, 찍었더라도 한번 다시 찍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잘 알고만, 이런 경우에 병원 데려가서 확인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확률적으로는 정말 떨어집니다. 보통은 저 개인적인 경우는 엑스레이만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개골 골절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 CT를 찍자 하고, 컨디션 괜찮은 경우에 한해서 사진도 괜찮고 컨디션도 괜찮으면 저는 좀 지켜보자 하는 쪽이고요. 요거는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본 선생님 의견을 듣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뭐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의견 정도는 충분히 제시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안 다치면 가장 좋겠지만, 다쳤다면 컨디션이 정말 좋고 아무런 증상이 없다, 아주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아주 큰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는 경우는 좀 지켜보셔도 되겠고, 내가 걱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높은 데서 뭐 50cm 이상 되는 데서 머리로 떨어졌다든가, 특히나 딱딱한 바닥으로 떨어졌다든가, 뭐 떨어질 때 소리가 크게 났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뭐 증상이 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는 병원에 빨리 데리고 오셔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은 며칠간 잘 지켜보셔서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